예, 저는 2016년 5월에 매입한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 16년도에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주 중이실까요? 아, 거주는 하지 않고 문제는 제가 이제 2주택 네. 소유자였고 살고 있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들어가서 네. 입주까지는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해결사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지금 이주가 된 건가요? 네네. 아직 뭐 입주는 안 된 상태신 것 같고요. 예, 입주까지는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년 반. 그럼 이제 막 착공 들어간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아니요, 이사한 지는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시청자님께서 이사 가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이 예, 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신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네. 거죠. 그리고 얘는 16년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겠죠? 네네. 그러면 어찌됐건 두 개 중에 뭘 파시던지 간에 2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가 없으신 상태인 거네요. 네네. 그러면 세금 계산을 한번 먼저 해보시자고요. 1번 주택 말씀하신 양평동 물건 있고요. 2번 물건은 어떤 건가요? 이번 물건은 신바포 아파트인데요. 아, 신반포면 그거네요. 원베일리. 네네, 원베일입니다. 아, 비싼 걸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만 계산할 게 아니라 보유세도 같이 좀 보셔야겠는데요. 그렇죠. 보유세 이거 명의가 중요해요. 공동명의 혹시 돼 있으신가요? 예, 둘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공동명의? 네네. 그러면 잘 해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문제는 네. 뭐냐면 이 신반포 물건이 입주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물건 가격대, 공시가 자체가 쫙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유세 걱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웬만한 30평대 반포동 아파트들이 다 30억 넘잖아요. 그럼 네네.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15억씩 나눠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것도 뭐 7, 8억 간다고 하면 한 분당 거의 20억 가까이씩 쥐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한 분당 나오게 될 종부세액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게 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간 2천이면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만들어져 있느냐.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양도세 계산해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시기가 16년도라 그러셨죠. 네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한 4, 5억가량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양도 차익이 한 4억이다라고 가정하면 2주택자로서 지금 세금 계산하면 거의 2억 가까이 세금 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올 6월 달 넘어가게 되면 내야 되는 세액이 2억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파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따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10년 동안 보유세 내는 게 싸게 먹히냐 아니면 양도세 내는 게 싸게 먹히냐 기준인데 올 2월 달, 6월 달 이전에 잔금 치면 보유세 내는 게 더, 그러니까 양도세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걸 쉽게 알고 보면 있고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가 네. 재건축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또.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단계는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작년에 됐고요. 이제 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 인가까지는 있는데, 났나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 그래서-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격이 2, 3억이 더 오르더라도 네. 2주택자 분들께서 세율 플러스 10%더 맞으면 먹는 게 거의 안 늘어나요. 아, 실제 손에 쥐는 게. 3주택 이상자분들은 플러스 20% 두드려 맞잖아요. 네. 먹을 수 있는 게 2, 3억 오르기 전보다 2, 3억 오른 후가 더 적어요. 세금 내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 계산을 제가 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끝내고 손에 얼마 줄 수 있느냐. 네. 이걸 먼저 세금 보셔야 될 것 문제는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정권 바뀌면 세금 풀어주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해서 국채 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특히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45%대 가까이 채무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거 나중에 세액을 끌어와서 다 갚아야 되는 돈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세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정권이 들어가더라도 세금 나올 구멍을 막는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무리한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 세제 상에서 판단했을 때는 6월 전에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예, 예. 아유,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